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혹시 주변에 약을 5개 이상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동시에 복용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중요하니 끝까지 다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약 하나로 시작해서 순식간에 약이 여러 개로 늘어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중요한 정보 다 들으시고 큰 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소망을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재물복, 건강복, 행운이 깃드시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60세에서 79세 사이의 성인 중 약 34.5%가 매일 5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약물 복용 연구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66세 인구 약 330만 명을 대상으로 약물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다수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6세 이상 인구의 35.4%가 5개 이상의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고, 그중 8.8%는 무려 10개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제약물 복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 입원율과 사망률까지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다제약물 복용자의 사망 위험은 25%, 장애 발생 가능성은 46%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되면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한 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는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시고 더욱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례가 될 이 할머니는 다양한 건강 문제로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많은 약을 처방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약물 복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0대 김할머니는 2년 전 관절염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약을 처방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압이 상승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병원에서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인 관절염약은 혈압약의 효과를 감소시켜 혈압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김할머니는 한 번 크게 넘어져 다친 후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의사로부터 항응고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혈전약을 복용하는 동안 할머니는 평소 좋아하던 시금치와 K를 계속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풍부한 이 음식들은 혈전약의 효과를 감소시켜 실제로 혈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울증 증상도 겪게 되어 플루옥세틴과 같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동시에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나프록센과 같은 엔세이드를 복용했습니다. 이 두 약물의 조합은 심각한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김할머니는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면서 아침마다 자몽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몽 주스는 약물 대사를 방해해
혈중 혈압 관리약의 농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증가시켰습니다. 할머니는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감기 치료를 위해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함께 복용하게 되면서 심한 근육 손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혈압 관리약을 복용하면서 건강 보조제로 칼륨 보충제를 함께 섭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을 겪던 할머니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고 잠들기 전에 종종 한 잔의 알코올을 마셨습니다. 이 조합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증가시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중첩되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에 더욱 민감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약물 복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김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약물들이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세이드는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로 관절염이나 두통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엔세이드는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 혈압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따라서 엔세이드를 복용 중이라면 혈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나 케일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K는 와파린의 효과를 감소시켜 혈전이 생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에서 비타민 K 함유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민들레잎, 파슬리, 시금치, 케일, 순무잎, 부추, 브로콜리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항우울제와 엔세이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루옥세틴이나 세르트랄린 같은 항우울제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엔세이드를 동시에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약물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출혈의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암로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면서 자몽 주스를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몽 주스는 약물 대사를 방해해 혈중 암로디핀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자몽 주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심바스타틴 같은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할 때는 항생제와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에리스로마이신이나 클라리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는 스타틴계 약물과 함께 복용 시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나 다른 감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알리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압 관리약인 리시노프릴을 복용하면서 칼륨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칼륨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제팜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하면서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증가시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이나 불안증 치료를 위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는 각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와 약사에게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알리고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는 각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의사와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반드시 알리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기 전에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약을 각각 다른 곳에서 처방받았다면 이를 복용할 때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약에 따라 시간의 텀을 더 두고 먹어야 하는 약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물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몸에 흡수될 수 있어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는 항상 의사와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모두 알리고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할 때는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드시는 약 중에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면 중복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 복용을 하면 안 좋은 약도 있으니 꼭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때는 드시는 약을 확인하여 중복된 약은 빼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처방되는 약 중에 중복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을 계속해서 드시면 설사나 골감소증, 골절이 잘 생기는 약도 있으며 콩팥이 나빠지고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약도 있으며 장기로 드시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몽롱해져서 잘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중독되어 이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되는 약도 있으니 꼭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잘 확인하셨나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바로 재물과 번영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과 행복과 건강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빨리, 더 크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걱정거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니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널리 알려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